중동에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전쟁과 이란 헤즈볼라와의 충돌이죠.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들이우는 그림자도 더 짙어졌는데요. 이런 와중에 미국은 중동에서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2차 핵협상에서 미국과 이란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 언론들은 미국 군 당국이 이르면 주말 내 이란을 타격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한 건데요. 이미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중동전쟁, 피할 수는 없는 걸까요? 중동전쟁의 현 주소부터 미국과의 갈등까지 짚어보죠. 매번 달라지는 세계의 판을 읽는 시간, 조경근의 신세계, 조경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사실상 두 개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란인데 본격 전쟁은 아니더라도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스라엘은 사실 그 이란을 이미 공격한 적이 있죠.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024년 4월 18일 날 그 이란의 이스파한 공항에 폭발음이 들렸는데 아마 그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이란의 장소들을 그렇게 타격할 때 공항도 타격한 게 아니냐, 이렇게 2024년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같은 해, 아까 말씀드린 건 4월이었고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란의 군사 목표를 정밀 타격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정밀 타격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핵 시설이나 석유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자제했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미국이 핵 시설을 타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보면은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또 미국이 이제 개입해 있는 이 이란 대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 터질지가 문제지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군이 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리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란을 겨냥하는 목적도 이스라엘과 같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요. 다릅니까? 예. 어떤 게 좀 다를까요? 이스라엘은 지역적인 적대 관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하자면은 그 종교적인 그런 그리고 역사적인 갈등도 있었던 거고요. 예. 미국은 세계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어느 한쪽이 특히 이제 석유와 관련되는 부분이 미국과 적대적으로 나가는 세력에게 빼앗겨서는 점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목표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이슬람 하면은 왜 수니파와 시아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수니파에 비해서 시아파는 소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아파가 미국이라든지 서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대적인 그런 그 관계가 심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 이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아파가 어떤 식으로 국경을 연결하고 있느냐 하면은 소위 초승달 벨트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된 모양이 초승달처럼 생겼습니다. 7개 나라인데요. 예. 이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시리아, 레바논, 예멘, 바레인, 이렇게 7개 나라입니다. 이 7개 나라가 초승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다 시아파인데 거기에 종주국이 이란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란이 이런 국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지역과 중동에서 미국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미국은 용납하기가 어렵죠. 아까 그렇겠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특히 석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국이 잃으면은 미국이 굉장히 결국은 이 국가의 총리,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나 전쟁에 있어서나 결국 지금은 석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전 세계 어떤 석유도 적대 세력에게 통째로 넘겨줄 수는 없다, 이거죠. 아무튼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고강도 압박에 들어가니까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훈련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일정 시간 폐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중동 전체의 충돌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이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말씀하셨는데 그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해협입니다. 예. 우리가 지도로 보면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 육지 사이에 조금 나와 있는 빈틈의 바다를 통해서 석유가 이렇게 실어 날라지거든요. 맞아요. 소위 운송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영향권 아래 완전히 독점적으로 빼앗긴다라고 하면은 이 운송에 있어서 세계 유류의 수송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특히 적대 세력이라고 하는 이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교수님 가자 전쟁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알자지라의 2월 10일 보도를 보니까 충격적인 무기가 언급됐더라고요. 이스라엘군이 가자 전쟁에서 사용한 이 열 압력탄인데 이건 전 처음 봐가지고 어떤 무기입니까? 네, 이게 이제 다른 그 무기들과 폭탄들과 다르게 이게 터지면서 주변의 산소를 많이 이렇게 끌어모아서 그걸 가지고 폭발력을 극대화. 강하게, 오. 강하게 만드는 그런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를 많이 끌어모으니까 예. 이 폭발력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고온 폭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상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폭탄인데 요즘 이제 이 폭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 열 압력탄이 나오는가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요? 오래됐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은 옛날 소련이 1988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때도 이 폭탄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1999년에 체첸 공화국을 공격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걸프전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할 때도 미국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렇게 그 대량 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는 국제적으로 핵무기처럼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열을 이용하는 압력탄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안 되어 있고 따라서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약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네. 그러나 전장에서 또는 적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인도적인 무기를 예.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요. 네. 그렇군요. 네. 무기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해 보고 싶은데 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작전 때도 굉장히 새로운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최근 활용되는 이 신무기들의 양상들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게 이제 그 통칭은요. 디스콤뷰벨레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음파 무기와 극초단파 무기가 거기에 속합니다. 예. 이걸 통칭해 가지고 어렵습니다. 디스콤보뷸레이트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음파, 그다음에 극초단파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첫째로는 이 모든 요즘의 그 전장에 쓰이는 기기들이 이 정밀한 그런 그 말하자면은 그 안에 반도체도 있고요. 그런 것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작동을 하면은 적의 장비가 불량이 되어 버립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사람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보도에 나왔지만 아마도 이걸 쏘아서 맞으면 세포 안에 있는 그런 세포 안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물에 해당하는 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말하자면 파괴가 된다는 거죠. 와. 네, 그러니까 밖으로는 우리가 이제 빵 쏘면은 툭 하고 상처가 생기면서 피가 뿡 나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세포가 공격을 당하면서 야, 이런 그렇구나. 고도의 열 그리고 고도의 음파가 가가지고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극초단파가 가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에는 방향성이 상실되고요. 판단력이 붕괴가 되고요. 신체 기능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불균형,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기계가 그렇듯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전장에서 봐서 사람이 다쳤구나. 아파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죠. 사람이 비정상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무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쓰이기 시작할 건데 옛날에 우리가 왜 공상과학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 뭐 대표적인 영화들이 있었죠. 그런 영화에서 봤던 그런 전장의 모습이 이제 현실로. 점점 되고 있는 거죠. 야, 진짜 이제는 총에 맞고 쓰러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아니라 네네. 뭔가 시신도 남지 않고 네네. 그냥 사라져 버리는 전쟁이 되지 네네. 않을까. 뭐 이렇게 길게 가면은 예. 분명히 그런 전장이 될 겁니다. 뭐 AI나 뭐 드론을 활용한 뭐 공격까지는 좀 봤던 네,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좀 뭐 음파를 활용한 공격 무기는 처음 극초단파 이런 게 봐가지고 나오고. 좀 네.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잘 모르긴 해도요. 예. 그걸 넘어서는 상상도 못하는 무기가 실험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비밀이지만. 근데 네. 이게 민간에서는 사용되는 게 불법이다 아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제가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안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예. 무기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이다. 내가 최첨단을 해놓으면 쟤는 최첨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길 거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경쟁하는 적대하는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이 나라들은 항상 상대가 가질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무기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집착하죠.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AI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AI가 무기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AI가. 이 때문에 AI가 어떻게 무기화 되느냐는 지금 우리의 상상 속에 특히 우리 같은 비무기 전문가의 상상 속에는 없지만 예. 완전 무기 전문가와 전쟁 전문가에게는 AI를 활용한 기상천외한 전쟁과 살상이 계획되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죠. 자, 이런 무기들이 계속 나오는 와중에 이 중동의 분쟁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걱정이 되는데 국제 관계를 포함해서 지금 가장 위험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변수라고 보십니까? 사람이죠. 사람. 정치인이고요. 네. 우리가 보면은요. 역사 속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혐오하고 저런 인간은 태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네로, 히틀러 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앞으로 뭐 지금 있는 세계 지도자들도 사람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겠지만, 네. 만약에 그러나 지금 있는 정치 지도자 중에 상대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왔던 네로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고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과학 기술이요. 예. 어떤 이런 지나친 살상이나 인간성을 해치는 부분에서는 이게 발전이 안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절제하게 만들어지고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서로 지금 ABC의 국가가 초군사 강대국이 숨어서 뭔가를 개발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알려져야만이 논의를 할 건데 알려지지 않은데 어떻게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는 비판을 할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무기들의 발전 그리고 그걸 등에 업어서 뭔가 욕심을 내서 세계를 제패하거나 뭔가 해보고자 하는 네로와 히틀러 같은 그런 나쁜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에 뭔가 과학기술이다, 정치 영역이다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예상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니까 역시 작금의 시대의 가장 위험한 변수는 사람이다. 사람입니다. 라는
아주 현명한 답을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경근의 신세계, 지금까지 조경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